1번입니다. 자체 소방대에서 설치하는 자체 소방대가 소방차 한 대에 5명, 2대에 10명 이런 식으로 자체 소방대에 소방 자동차가 필요하죠. 이 소방 자동차에 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수용액, 분말 아니면 할로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소방 자동차를 갖출 수 있는데 그 소방 자동차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포, 분말, 할로젠, 그리고 이산화탄소 제독차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포수용액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설비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매분 2000리터 이상 그리고 소화 야객 탱크와 포수용액은 거품이 나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나는 약재와 물이 서로 섞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소화 야객 혼합 장치라고 하고요. 10만 리터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해서 질식 소화 시킬 수 있는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분말 방사차는 분말 능력이 매초 35kg 이상일 것, 그리고 분말 탱크와 가압용 가스 설비, 분말이 저장되어 있는 탱크와 그것을 밀어줄 수 있는 가압용 가스는 N2나 아르곤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선 1400kg 이상의 분말을 비치합니다. 가압용 가스는 질소나 아르곤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죠. 이산화탄소를 들어가는 이런 설비를 비치를 해야 하고 나머지 할로젠, 이산화탄소 제독차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교재를 통해서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사료위험물인 BTX의 각각 명칭과 화학식을 쓰시오. 자, 5점짜리 문제이니까 각각의 내용이 다 들어갔을 때 5점, 틀리면 3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부분 점수가 들어가겠죠. 자, BTX에서 B는 벤젠을 의미하고요. T는 톨루엔, X는 자일렌, 다른 말로는 크실렌이라고도 부릅니다. 벤젠은 이렇게 육각형의 동그라미가 있는 형태고 톨루엔은 벤젠에 CH3가 들어간 거, 크실렌은 CH3가 2개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쓰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식이 아니라 이렇게 그린 거는 구조식이고요. 화학식을 쓰라고 하니까 벤젠은 C6H6, 톨루엔은 C6에 H 5개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수소가 빠져나가고 CH3가 들어온 거니까 CH3. 자일렌은 C6H4. 왜냐하면 CH3가 수소 자리로 2개 들어왔기 때문에 CH3가 2개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구조식이라고 하게 되면 이 크실렌의 경우에는 3가지로 나눠서 오르소크실렌, 메타크실렌, 파라크실렌으로 각각 나누어서 기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같이 우리 해설을 통해서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제5류위험물인 아세틸 퍼옥사이드에 대해서 구조식을 쓰고 증기비중 구하면 아세틸 퍼옥사이드는 자, 여기까지가 아세트산에 해당하는 아세트산이 COOH이죠. 그 중에서 여기까지만 끊어서 아세틸 퍼옥사이드에 결합하는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CH3CO가 그 사이에 O 2개로 결합하면 아세틸 퍼옥사이드가 되는데 이 CH3CO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CH3가 C와 O 사이에 이중결합, 그리고 여기도 C와 O 사이에 이중결합을 하고 이렇게 CH3가 있는 다음에 요 사이에 O 2개를 붙여주시면 구조식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건 C와 O 사이에 이중결합이 들어간다는 거, 이 내용을 잘 보셔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C 자체가 팔을 4개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팔 4개 중에서 2개를 산소와 공유결합을 하면서 2개가 쓰이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증기비중의 경우에는 29분의 분자량을 통해서 구하는데 아세틸 퍼옥사이드 화학식으로 나타내보면요. 29분의 CH3CO가 2개 있는 O2라서 29분의 12 곱하기 2, 1 곱하기 6, 12 곱하기 2, 16 곱하기 2 플러스 16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4.068이 되고 반올림했을 때 4.07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기비중의 경우에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4.07로 끝내시면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분자량이 101이면서 분해 온도가 400도씨이고 흑색 화약의 원료가 되는 제1류 위험물. 흑색 화약 하면은 떠올라야 하는 그 물질들 KNO3 그리고 CS입니다. 자, 이 중에서 1류 위험물은 뭔가요? 바로 KNO3입니다. 탄소의 경우에는 가연물이긴 하지만 아니고요. 황도 가연물이고 이제 위험물의 종류는 2류 위험물입니다. 자, 1류 위험물을 물어봤기 때문에 KNO3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고 지정수량은 질산 염류이기 때문에 300kg이 되겠죠. 자, 위험 등급은 2등급이고 1기압 400도씨에서 202g이 분해됐을 경우 산소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니까 V를 구하라고 하니까 PV는 N분의 WRT를 V는 PM분의 WRT로 바꿔줘서 PMWRT를 각각 해주시면 P는 1ATM, M은 KNO3라서 39, 14, 16 곱하기 3 그래서 101g/몰이 됩니다. 여기에서 g/몰로 써주는 이유는 부피가 리터라서 이제 단위에 맞는 것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g은 질량은 물질에서 주어진 대로 202g 이걸 쓰는 거고 0.082 atm 구하는 것이 리터이기 때문에 여기 리터 퍼 몰.k가 되어야 합니다. T는 400도씨에 273을 더하게 되면 673 켈빈이 되겠죠. 그래서 V는 1 곱하기 101분의 202 곱하기 0.082 곱하기 673을 해서 이 KNO3가 1O2와 하게 되면은 두 개의 KNO3가 분해돼서 한 개의 O2가 나온다는 건데, 여기서 반응식을 안 했네요. 자, KNO3가 분해되면 KNO2와 O2가 나오기 때문에 미정계수법이 221로 맞춰지게 됩니다. 즉, 두 개의 KNO3가 분해가 되면 한 개의 O2가 나오므로 2분의 1을 곱해 주어야 해요. 그래야 산소의 부피가 나옵니다. 계산하면 55.186이라서 반올림해서 55.19리터로 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포소화 설비에서 포소화 약제 혼합 방식 4가지를 한번 그림 가지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포소화 약제는 약제와 물이 서로 섞여야 거품이 나는 거예요. 거품을 만드는 방식이 4가지. 펌프를 사용하는 거, 압력을 사용하는 거, 라인을 사용하는 거, 압력이 사이드로 들어오면서 거품이 나는 거 이렇게 4가지입니다. 답은 요 4가지 명칭만인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 내용을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내용을 보고 이제 명칭을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 해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문제가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은 펌프를 기준으로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 자, 어디가 펌프냐 하면 이게 펌프예요. 여기가 펌프고 펌프가 토출되고 흡입되고 이 사이에 지금 배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 배관에 흡입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바이패스,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간다는 뜻인데 원래 물의 방향이 이건데 갑자기 한쪽으로 빼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펌프 사이로 이렇게 배관을 설치해서 흡입기가 있고 여기에 있는 밸브를 통해서 이 물이 지나가면서 거품을 가지고 펌프로 다시 들어가서 발포가 되는 이런 형태가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펌프를 기준으로 소화 약제가 들어가면서 거품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입니다. 여기가 펌프고 여기가 발포기인데 이 사이에 이게 나름 이렇게 리본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운데가 좁아지는 그런 모양으로
벤추리관이라고 합니다. 이 벤추리관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는 넓고 여기는 공간이 좁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가 압력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쪽을 통과할 때랑 이 좁은 관을 통과할 때랑 압력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갑자기 압력이 걸려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 압력을 통해서 거품이 들어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벤추리관의 압력을 활용한 방식,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품을 혼합하는 방식이고요. 자,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은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에 벤추리 작용에 따라서 포소화 약재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프레저 프로포셔너 방식에서는 이 벤추리관을 통해서 압력을 걸어서 배관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벤추리관 안으로 약재가 들어가서 통과하면서 거품이 나오게 만드는 방식이고요.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은 펌프의 토출관 2관이죠.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해서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원액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압입기를 통해서 나오는 방식이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실 수는 없어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서술은 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서술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삼유위험물인 트리에틸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고 이때 발생하는 기체의 위험도를 계산하려면 연소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에틸이 3개 있는 알루미늄이고 H2O와 반응할 때 AlOH가 3개가 되고 C2H6가 나오게 됩니다. 자, 미정계수법은 1313으로 되고요. 이때 이 에탄의 위험도는 3에서 12.4%를 가지게 됩니다. 에탄의 위험도가 3에서 12.4%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낮은 것분의 높은 것 빼기 낮은 것을 하니까 3분의 12.4 빼기 3을 하게 되면 3.133 반올림하면 3.13으로 해서 위험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응식의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없고 그리고 미정계수법을 안 하면 무조건 부분 점수 없이 틀리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압력이 152kPa, 온도 100도씨에서 아세톤의 증기 밀도를 구하시오.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공식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분의 N분의 WRT에서 부피는 뭐냐면 V고요. 질량은 W입니다. 그래서 V분의 W는 RT분의 PM이 되고요. PM, RT에서 P는 ATM으로 바꿔줄 때 152kPa의 경우에는 1ATM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101.3kPa의 관계가 있습니다. 1기압은 101.3kPa의 단위를 가집니다. 마치 1ATM이 760mm HG와 같은 것처럼 같은 101.3kPa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킬로라는 것은 1000m가 1km인 것처럼 그냥 파스칼이 될 때는 또 뒤로 소수점 이동하면서 이렇게 1000대의 단위를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파스칼로도 환산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ATM으로 맞춰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1.5 ATM이 나오고요. M은 아세톤에 대한 것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아세톤의 분자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CH3COCH3가 되고 12 플러스 1 곱하기 3 더하기 12 플러스 16 더하기 12 플러스 1 곱하기 3 58g per 몰이 됩니다. R은 0.082 atm 리터 per 몰.k가 되고 T는 100도씨이기 때문에 273을 더하면 373이 되죠. 373 켈빈. 그래서 밀도는 0.082 373분의 1.5 곱하기
58을 하게 되면 2.844 반올림하면 2.84로 하게 됩니다. 그램 퍼 리터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질량이 그램, 부피가 리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8번입니다. 보기 화학식에서 액체의 비중이 물보다 큰 것, 그러니까 1보다 큰 것을 모두 골라 물질의 명칭으로 답하시오. 그래서 한글로 쓴 그것을 답하는 거죠. 자, 이황화탄소, 그리고 포름산, 브로모벤젠, 메틸에틸 케톤, 그리고 톨루엔입니다. 자, 물보다 비중이 큰 것은 이석유류의 수용성부터는 물보다 커집니다. 이석유류 비수용성 중에 클로로벤젠은 이제 물보다 무겁기는 하지만 이석유류 수용성 이상으로는 이제 물보다 커지고요. 비중이 물보다 크고요. 그래서 포름산, 이석유류 수용성이기 때문에 브로모벤젠은 이석유류 비수용성이기는 하지만 C6H5Cl이 이제 1보다 큰 것처럼 브로모벤젠도 1보다 비중이 큽니다. 메틸에틸 케톤은 1석유류의 비수용성이라서 물보다 가볍고요. 톨루엔도 1석유류의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1보다 가볍습니다.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이기는 하지만 예외로 물보다 비중이 커서 수조 속에 보관을 하면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물보다 큰 것은 이렇게 3개라서 이황화탄소, 포름산, 브로모벤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